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오늘 선정한 기업은 신흥 SEC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2차 전지 부품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까 보니까 뭐 기계공학과, 전기 뭐 하여튼 이쪽 분야에 훨씬 더 잘 알고 이미 많이 분석도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냥 저렇게 분석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아마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할 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코스닥 205위 시가총액 약 4,600억 정도의 규모의 회사고 주가는 29일 기준 6만 1,600원이었습니다. PER은 19.9인데 여기 업종퍼가 81.5라고 나왔는데 그 배터리 관련 업종 퍼는 또 57.5 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드는 회사인지를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 좀 안전과 관련된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밑에서 어차피 매출 포트폴리오 그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부품들을 가지고 전기차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 IT 장치, 뭐 가전 전동 공구 요런 데 들어가는 다양한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부품들이 안전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요 특별히 2차 전지 그 원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얘네들이 만드는 것 중에 주력이 캡 어셈블리라는 건데 요거랑 캔이 약 14에서 18% 정도의 원가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나름의 가치가 있고 요 부품을 얘네들은 삼성 SDI에 공급을 하는데 이 삼성 SDI에서 요거를 부품을 공급을 받아서 셀을 BMW, 폭스바겐, 아우디, 제규어 뭐 요런 데 완성차 업체에다가 다시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글로벌 2차 전지의 성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모두 의심하지 않을 텐데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다 비싸가지고 대체 살 기업이 있을까 하고 혹시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고 있던 와중에 좀 그래도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타 배터리 관련주들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알아보다 보니까 좀 최근 주요 고객사의 배터리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캐파도 늘리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또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바 이 기업을 한번 분석해보자라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 구조랑 한번 비중을 같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지금의 매출을 하고 있어요. 68%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요거를 담아내는 케이스랑 그 커버인 뚜껑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얘네들의 부품을 공급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는 아무리 뭐 원가를 좀 더 싸게 해준다고 하고 뭐 다양한 베네핏을 준다고 해도 함부로 업체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는 그 여기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뭐 이미 다 아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각형 배터리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난 요 배터리 위에 요 뚜껑 부분이에요. 그래서 뚜껑 부분에 세이프티 벤트, 퓨즈, 멤브레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세이프티 벤트는 여기서 이제 압력 때문에 압력이 너무 과도해지면 여기 파단부가 파열이 돼서 그 압력 가스가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폭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주고 여기 여기 압력이 너무 강해지면 멤브레인이 반전돼서 쇼트가 발생하고 이제 그 퓨즈에 의해서 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두꺼비집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인 뚜껑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정밀하고 미세한 공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고 얘네 원래 그 모토가 정밀 금형 업체여서 이렇게 발전을 한 거라서 이런 부분에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형 NCID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동 공구용에 많이 쓰이는데 원형 전지 부품에 들어가는 폭발 방지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요게 21%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원형 배터리에 요 위에 뚜껑
얘도 뚜껑 비슷한, 아까랑 비슷한데, 요 세이프티 벤트랑 요 밑에 이 부분에 초음파로 용접부가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압력이 강해지면은 분리가 돼서 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중대형 각형 캔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캔이라고 여기 중에 요 네모난 거 요거예요. 그래서 전액과 젤리롤 등을 담는 용기인데 지금 6% 정도인데, 좀 이따 이제 나영님이 하실 그 상신 EDP라는 기업이 요거를 주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 경쟁사의 상신 EDP가 나와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기타로 전지 모듈 팩이랑 스트립 터미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사업 다각화 계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한 2,800억 정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제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2차 전지 후방 산업이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몇 조다 뭐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었고요. 점유율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주력 상품인 캡 어셈블리의 경우에 삼성 SDI 내 점유율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는 뭐 태화기업, 강원전자, 범천정밀 등 비상장 회사들에서 조금씩 이제 파일을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망을 같이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 회사에 좀 시장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그 세 가지가 일단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신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 세 번째가 헝가리 공장 증설로 인한 성장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글로벌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수치로 살펴보면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한 28% 정도를 할 거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전망을 보면 이제 기존에는 노트, PC, 태블릿, 뭐 스마트폰, 전동공구 기존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시장 뭐 웨어러블, 파워뱅크, 이바이크, XEV, 뭐 전기자동차 이런 신규 시장의 엄청난 확대가 예상되는 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매출 성장세보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업 다각화는 이제 얘네들도 또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기자동차용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2세대 전기자동차용 부품으로. 그리고 아까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아까 기타 부분에 스트립 터미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립 터미널은 그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니라 리튬 폴리머 전지의 전기 통로 역할을 하는 앤데, 그거에 관련된 필름 역할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이미 이제 그 부품 공급을 받는 업체로부터 좀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2019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0년, 근데 얘네가 지금 IR 자료나 이런 것들이 18년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냈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 이게 제가 그래서 메일로 좀 IR 자료 최근 거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2018년 자료랑.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팩 모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자동차에 들어갈 정도로 대량으로 대규모로 그런 팩 모듈은 아직은 먼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어떤 전기 자전거나 소형 뭐 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산을 하고도 있고요, 조금씩. 그래서 여기서 또 성장성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가, 지금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에 주로 각형 배터리를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스바겐의 배터리 데이 때도 2030년까지 80%를 각형 배터리로 바꾼다고 했었어요. 근데 각형 배터리를 삼성 SDI에서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신흥 SEC의 고객사인 이 삼성 SDI가 국내 유일의 각형 배터리 업체면서 지금 걔네가 헝가리의 공장을 유럽 쪽에 이제 계속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을 하려고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 이 신흥 SEC도 거기다 같이 옆에다가 지어놓고 계속 풀로 가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경쟁사는 사실 똑같은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상신 EDP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매출 규모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포트폴리오에
IR 자료에 경쟁사예요. 지금 뭐 상신 EDP, 상하 프론테크, 기타 부품의 파워로직스, 서원인텍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분야가 겹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 몇 개 겹치는 게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경쟁사로 똑같이 놓고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 좀 자세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최근에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신흥 SEC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삼성 SDI와 동반 진출한 헝가리 공장에 증설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이미 5개 라인을 증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헝가리 법인 공장 가동률을 보시면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분기 가동률을 보면은 20년 2분기가 50%대인데 20년 4분기가 99%예요. 그러니까 5개 라인을 증설을 했는데도 풀로 계속 돌리고 있고 올해도 2개 라인을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런 수요가 계속 많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로 인해서 캐파가 약 40%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리포트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될 뉴스 중에 신흥 SEC 8억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뉴스가 최근 뉴스에 있었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그 헝가리에 공장을 짓느라 2018년도에 전환사채를 좀 대규모로 발행을 했었어요. 50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총 주식수의 18%에 이르는 아주 좀 큰 부분이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 신흥 SEC가 다른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엄청 치고 올라갈 때 계속 좀 나름의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유 중에 요 전환사채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1월에 44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뉴스가 있었는데 1월에 그게 약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 정도였는데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가 엄청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전환사채 뉴스가 나올 때 전환 청구권 행사 뉴스가 나올 때마다 되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이슈가 있을 때 주식을 사면 좀 더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전환사채 관련 분석글은 어떤 분이 수치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처음에 128만 주식수 128만 규모였는데 지금 4월 기준으로 남은 게 62만 주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희석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약 8% 수준의 이제 할증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퍼 수준이 19.3배인데 요거를 적용을 해도 20.8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에 있다. 그래서 희석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러한 수급 요소가 펀더멘탈 자체를 건드리는 요소가 아니라서 이 성장성이 깨질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한 글이고요. 그래서 참고자료 1에서 아까 브랜드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 경쟁사에는 아까 상신 EDP랑 상하 프론테크는 원래 이제 다른 데서 훨씬 매출이 많은 기업인데 그중에 캡 어셈블리 상단에 복합 사출물을 제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경쟁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신흥 SEC가 다시 부품을 모아서 조립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사지만 서로 약간 상생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얘네들의 IR 자료라서 이게 믿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2016년 사업보고서 기준 수익성이랑 성장성을 이렇게 타 경쟁사들이랑 비교해 놔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뭐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전기차용 캡 어셈블리 얘네들이 업계 유일로 이중금속 동시처리 금형제작 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 조립 공정을 자동화해서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월에 40에서 60만 개를 만든다면 얘네들은 월에 120만 개를 만들어서 생산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내용을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기술적 우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CEO 주요 인사는 얘네들이 이 회사가 삼성 전관이라고 있던 회사가 지금 현재 삼성 SDI인데 여기서 나온 최화봉이랑 김점용 이 두 분이 설립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 SDI와 좀 역사가 깊고 현재 이 사람의 사위랑 이 사람의 아들이 공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2대째 공동 대표가 이어진 좀 독특한 구조에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재무지표 상대평가를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1331, 2100, 2300, 2800 이런 식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랑 단기 순이익도 한 번도 떨어지는 거 없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 헝가리 법인 할 때 그 투자 설비 열고 때문에 그런 거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헛짓거리 하다가 돈 쓰는 게 아니라서 요거는 좀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PER도 보시면 23, 15, 17, 16, 11, 9 굉장히 이제 뭐 예상치긴 하지만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PBR도 2점 몇 배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ROE를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데 10% 후반대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서 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재무지표 저희가 저번에 읽은 슈퍼스톡스라는 그 책에서 PSR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PSR은 또 어떨까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피어 업종 관련된 PSR 비교 도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신흥 SEC가 1.6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 얘네들은 너무 대기업 이제 좀 같이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요런 양상을 띠고 있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피어 그룹에 비해서 나름 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투자 포인트는 100% 배터리 부품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각형 원통형 배터리 모두 수요가 좋은 상태고 공장 증설을 했으니 매출 성장과 적정 마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교적 우수한 재무 건전성과 재무 지표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교류를 맺어온 사이니까 이렇게 업체를 쉽사리 바꿀 수가 없고 걔네들이 어떤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맞는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온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얘네들 그 부품 공급 받는 입장에서도 훨씬 나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깨질 그런 관계는 아니어 보인다. 근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 안전 부품을 줄여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캡 어셈블리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애초에 얘네들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SDI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라 너무 이제 매출 구조가 좀 단순해서 SDI 매출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게 리스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적정성 투자 최종 검토를 하자면 이제 근데 ROE가 평균 10%가 넘는 이제 알짜배기 기업이고 SDI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얘네들도 함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에 보수적인 입장을 SDI가 취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도 이제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 SDI 미국 진출이 확정이 되면 단기간 내에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최소 25년 이후에나 개발이 되어 탑재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제가 목표한 목표가를 이루기 전에 그 수준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61,600원인데 매도 목표가 제가 50% 수익률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 엑셀에 50% 치니까 12만 원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9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제 목표 설명은 실적 대비 주가가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었고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저는 이거를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고 목표 수익률을 한번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 전에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상황이 안 생기면 그냥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으로 5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Q&A 주신 거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백 님이 시설 투자 위에 전환사채 발행했던데, 최근 삼성 SDI가 헝가리뿐만 아니라 미국에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시설 투자 때문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이 부분은 이제 공식화된 입장은 아직 찾기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SDI를 따라서 미국 공장을 짓게 된다면 또 한 차례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기간 내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렇게 공장 증설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이 되지, 전환사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그걸 누를 만큼 그러한 요인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혁근 님이 결국 SDI가 성장해야 신흥 SEC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SDI 배터리 사용하는 전기차 어디인지, 그리고 관련한 성장성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BMW, 폭스바겐, 제규어 요것도 플러스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지금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랑. 요 스텔란티스 좀 생소하실 텐데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얘네들이 다 합쳐진 세계 판매량 세계 4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스바겐은 각형으로 80%까지 추진하겠다. 30년까지 발표를 이미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질문은 미국은 USMCA라고 해서 완성품의 75%가 미수국 생산이어야 관세 부과가 없다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는 아까 1번 질문이랑 좀 비슷한 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 주담이랑 통화를 했는데 SDI 미국 공장 증설이 확실해져야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뭘 말할 수 있는 입장은 하나도 없다. 결정된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왜 헝가리에 공장을 지은 건지 이거는 아무래도 그 유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 지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매도 목표가 12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었는데 아까 그 밑에서 투자 목표 설명란에 추가를 해서 요거는 스킵을 하겠고 이번에 현재 SDI 항으로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데 CATL이나 LG 엔솔 등 타고객사로의 매출 계획 여부는 주담 통화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형 원형 NCID랑 부가 설명은 아까 발표할 때 드린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되는 것에 대한 대비는 이것도 이제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상용화 대비는 따로 진행 중인 것이 없는데 전고체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전고체 배터리로 가더라도 동사의 제품을 안 쓰진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준비보다 현재 제품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요청된 물량을 처리하기도 빠듯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립 터미널이 어쨌든 리튬 폴리머 전지의 전기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쨌든 거기서 또 발전을 시키다 보면은 개발을 안 하진 않을 테니까 그거 안에서도 또 전고체로 가는 것에 대한 좀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이 좀 빨랐죠. 저기 그 자료에 보면요. 네. 그 ROE 자료가 그 예상 자료가 21년, 22, 23년 자료들이 쭉 있는데 그 미국 매출 요 자료들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 재무지표 상대가치 평가에 올려놓은 거요? 네, 네, 그거 네이버 금융에 있는 자료예요. 아, 네이버 금융에 거기 22, 23년까지 여기 쭉 남아 있나요? 네네. 아, 예. 그리고 저기 그 유럽의 폭스바겐 뭐 이런 데들이 그 SDI 거를 납품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부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각형 배터리 뭐 그 얘기가 뉴스에 나왔을 때 폭스바겐이 뭐 그거에서 중국 쪽하고 손잡기 위한 거다 뭐 그래서 그 LG 화학의 주가 좀 떨어진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쪽에서는 납품 안 받는 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SDI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뭐 거기에 쫓아가겠네요. 그죠? 신흥 SEC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SDI를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SDI가 너무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따라가는 부품 업체를 이제 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혜님, 네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네. 그 소부장, 우리 글로벌한 우리 대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의 이 소부장 업체 선택할 때 저는 계속 보이는 게 이렇게 70%, 60%, 50% 이렇게 그 마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한 회사에 그 단일 납품 사고 그러면은 이 시야를 그러니까 이게 가격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그거 한번 10% 하면 바로 매출액에 바로 반영이 돼버리잖아요. 혹시 여기도 좀 저도 이제 아직 그 매출 추이는 안 봤는데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사실 시야를 되게 잘 때리는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좀 검토가 된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일부러 이제 아까 하신 그 무슨 전자죠? 무슨 전자도 있고 뭐 태아전자도 있고 이렇게 네네. 다자 벤더를 두는 이유가 이제 물량을 계약갱신할 때 물량 조절하면서 너가 70%에서 60% 까일래? 아니면 70% 유지하면서 단가를 5% 내릴래? 뭐 이런 식으로 시야를 많이 매기거든요. 안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리스크로 있었었는데 이제 그때 그 리스크로 찾은 거는 얘네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 단가를 낮추게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반론, 이제 설명으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캐파나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기에 그 경쟁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방금 규우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삼성 자체에서 얘네들의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찾아본 거나 따로 검색을 이거 분석을 하면서 봤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하나 정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이 기업을 뭐 처음 보다 보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쭉 봤을 때 이 기술 자체가 막 고난이도의 기술일 거라는 생각은 이렇게 막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시장이 이분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진출할 만한 여지는 없는 기업일까요? 그러니까 해자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기술 저도 그냥 뚜껑 만든다 그랬을 때는 되게 뭐 간단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폭발하는 거는 뭐 배터리 한 번이라도 폭발하면 그 주가 뭐 폭락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그 안에 굉장히 미세한 이제 그런 금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그런 핵심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얘네들이 새로운 업체 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 전에 한 번도 뻑이 난 거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아무리 뭐 테스트를 여러 번 해서 우리는 한 번도 뭐 로스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걸 얘네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리스크를 다 감당할 만큼 새로운 업체로 갈아타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인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혜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9시인데요. 5분만 쉴게요. 9시 5분까지 뭐 좀 쉬었다가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